임대 시장이 확 변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방법도 확 변해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원룸 시장은 이렇게 변해갈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세보자 만들기 다듬TV 이영근입니다. 부동산 현장에서 중개활동을 하면서 부동산의 흐름이라든가 민감한 부동산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하고 있지요. 해서 이런 살아있는 정보로 고객과 함께 부동산 투자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합한 투자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매물을 취득해야 하고 어떻게 취득해야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언제 팔아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 제안으로 실패 없는 임대 사업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는 리스크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요즘처럼 금리가 높아서 전세 수요 감소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는 아주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인의 변화, 임차인의 변화, 그리고 원투룸 건물, 다시 말해서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 수익형 부동산을 공급하는 건축업자들의 입장에서도 많은 생각지 않는 리스크 위험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임대 사업과 관계된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다가구나 다중주택, 상가주택,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투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같이 존재를 합니다. 부동산 리스크 위험인데요. 부동산 리스크 위험에는 법적 위험과 시장 위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법적 위험이라고 하면 요즘처럼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서 자기가 투자한 부동산에 이자 부분이 커져서 수익률이 적게 되는 위험들, 세금 정책이 갑자기 변해서 과중한 세금을 물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한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이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금 정책이라든가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위험들을 법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시장 위험은 학교 인근에 예를 들어서 학생 수요를 보고 원투룸 건물을 취득을 했는데 학생 수가 갑자기 줄어서 나타나는 위험, 아니면 학교가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치명적인 위험이 되겠지요. 공단 인근에 회사원들을 보고 역시 수익형 부동산 임대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회사가 망하거나 회사니 이전을 할 때 나타나는 위험들을 시장 위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시장 위험이 크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동산 실투자자들도 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이 됩니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해도 전세 수요가 감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참여를 해야지만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의 그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임대 시장에 나타나는 커다란 세 가지 변화, 임대인의 변화, 임차인의 변화, 그리고 그 공급을 하는 건축업계의 변화, 이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시간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고금리로 인해서 임대 시장에 가장 크게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세 수요가 감소가 되었죠.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현금 보유력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시기점이 도래가 되면 돈이 없는 경우에는 매우 힘든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반환이 안 되면 경매까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빌라왕의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문제로 전세 세입자들 또한 내 보증금 안전한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노파심으로 인해서 안전한 전세 물건에서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도 연장 계약은커녕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을 요구하기도 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2년 전이죠. 2021년 정도의 건물을 취득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2년이 됐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가 됐습니다. 전세 세입자 아니면 임대인 모두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하락,
전세 수요 감소는 임대 시장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임대 시장의 공급 측면, 예를 들어서 다가구라든가 다중주택이라든가 상가주택을 건축을 하고 건설을 하는 건축업계에도 큰 문제의 내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완공을 하고 공사비를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전세에 세를 놔서 공사비를 회수해야 되는데 전세가 나가질 않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업계에서도 매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 호황기 그리고 저금리 시대 때 생각하면서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액하면 2억 3억을 갖고 보증금과 융자금의 그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부동산을 많이 투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해서 임대사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소액 투자는 좀 기다렸다가 좋은 시들이 오면 하는 것이 좋고요. 현재는 소액으로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년 후에 전세금 반환의 문제, 한두 개도 아니고 최소한 여러 개의 이제 보증금을 반환해 주려고 하면 매우 힘든 상황을 겪을 수가 있고요. 고금리로 이자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소액 투자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2, 3억으로 신축 다가구나 아니면 상가주택이라든가 다른 건물을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신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출이 7억에서 8억 정도는 나오고요. 거기에 자기 자본 2억에서 3억을 투자하게 되면 10억 정도가 됩니다. 매매 금액에서 나머지 부분은 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된다는 얘기인데 최소한 1억짜리 전세로 6개에서 7개 이상은 전세를 빼야 됩니다. 권리 분석을 하게 되면 전세를 세 번째까지 놓을 때는 안전해요. 그래서 부동산들도 3순위까지는 부담 갖지 않고 안내를 하고 안전하다고 손님들을 안내를 하는데 4순위 이상부터는 경매가 넘어갔을 때 보장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이런 4순위 이후에 전세 손님들을 안내를 하지 않고 있고 또한 전세 세입자들도 불확실한 그런 건물에는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2억에서 3억을 갖고 전세 6, 7개가 있는 그런 매물을 취득하게 된다고 한다면 2년 후에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자금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해주고 전세를 놔서 공사비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전세가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돈이 다 묶입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신축 건물을 공사를 하지 않는다라든가 매매를 하지 않고 있는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원룸 사업, 특히나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을 취득해서 원룸 사업을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시드머니를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좀 더 마련한 다음에 조금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취득하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저희가 안전하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기자본 투자 비율이라든가 은행 융자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산을 해보면요. 건물 가격의 자기 자본은 35% 정도가 최소한 돼야 될 것 같고요. 은행의 융자는 50% 정도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들,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최소한 35% 정도, 요 정도를 잡으면 적당하고 안전한 임대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욕심만 부려서 수익률만 보고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그 시장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물건을 취득하면서 그때 할 걸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시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함부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그런 그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월세 받는 건물주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누구나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시장의 흐름을 보시고
조금 더 시드머니가 확보된 다음에 안전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실패 없는 임대사업 그리고 실패 없는 매물 취득 여러분들과 함께 월세 부자 만들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확인된 매물과 검증된 매물 그리고 현장 중개를 통해서 실패 없는 그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